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요즘 치킨집 양도 양수 매물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다 경쟁과 배달비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안타깝지만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점주님 중에는 배달 알바까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 한 곳당 1억의 유통 마진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몇몇 치킨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치킨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내 치킨집 매장 수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를 추월했습니다. 2015년 맥도날드가 35,000개였는데 당시 치킨집이 36,00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넘어섰고요. 치킨 브랜드 수만 해도 600개 넘고 지금 치킨 매장은 4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매장 수만 봐도 치킨집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닭 소비량이 200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6마리 정도입니다. 한 달에 2마리 이상은 먹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없고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 보니까 치킨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출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2019년 코로나 때 월 평균 매출이 30% 이상 꺾였는데 전국의 프랜차이즈 매장은 2,000개나 늘었습니다. 거기에 배달앱 수수료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마진이 계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치킨 본사는 점주들을 살리겠다며 치킨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BHC 치킨과 교촌이 21년과 23년에 합해서 27% 정도 올렸고 BBQ가 10% 올렸습니다. 나머지 치킨 프랜차이즈도 10에서 15% 정도 올렸습니다. 현재는 BBQ가 올해 또 인상해서 2만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트와 배달비까지 합하면 3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가격 인상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점주님들이 떼돈을 벌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특히 코로나 때 배달 음식 잘 되는 것 보고 시작했다가 3년 동안 빚만 남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2만원에 치킨을 팔면 재료비 만원에 배달비 수수료 3, 4천원 하고 공과금에 임대료 등 고정비 제외하면 3천원 남기기도 힘들다는데요. 그럼 치킨집의 마진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2만원짜리 치킨 50마리를 팔아서 일매출 10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해보면 한 달 매출 3천만원에 닭 공급가와 기름, 파우더, 치킨무, 배달 박스에서 원가 비율이 약 50%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배달 수수료 4,000원에서 6,000원을 빼야 하고 공과금과 월세 등 고정비까지 제외하면 10에서 12% 정도가 남습니다. 그나마 BBQ, BHC, 교촌치킨, 빅3는 월 매출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월 매출 1,0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킨집의 연도별 월 평균 매출에서 2019년 1,082만원이 2022년에는 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 마진이라면 70만원입니다. 이런 매장은 직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 혼자서 일하게 되는데 매일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100만원도 못 건지게 됩니다. 치킨 가격이 올라도 점주와 소비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사이 본사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치킨집 한 곳당 본사가 1억의 유통마진을 챙겼다는 건데요. 오랜만에 국회의원이 일다운 일을 했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6곳이 가맹점들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마진이 가맹점 매출 대비 13% 가까이 됩니다. 한 프랜차이즈는 17%의 마진을 남겼네요. 사실 이 표에 나온 A업체, B업체, C업체들은 몇 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점주가 10% 가져가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본사는 엄청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2만원짜리 치킨 하나를 팔면 점주가 2,000원 가져가고 본사는 3,400원까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3%면 평균 유통마진이 가맹점 하나당 6,500만원이고 17%로 하면 가맹점 하나당 1억입니다. 유통마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익 가맹금인데요. 본사가 가맹점들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가격에서 시중의 원부자재 가격을 뺀 개념입니다. 만약 시중에서 식용유 15kg이 6만원이라면 본사에서는 레시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82,50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차액 가맹금은 23,500원이 되겠죠? 당연히 프랜차이즈니까 원부자재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본사에서 대량 구매하는 걸 텐데 점주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BBQ는 또 치킨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3개 메뉴의 판매 가격을 평균 6.3% 올렸습니다. 대표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 후라이드 가격이 2만원에서 23,000원 올랐고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는 21,500원에서 24,000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임대료 상승 및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라이더 비용 급등으로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시에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와 정부에서는 반발했었지만 3일 정도 보냈다가 결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을 해도 원부자재 공급 가격을 올리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한때 BHC의 영업이익률이 32.2%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대단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높은 이익을 올리면서 왜 그렇게 가격을 올릴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려 다시 되팔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치킨 빅3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BHC를 비롯해서 매출은 비슷비슷한데 BBQ는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6% 정도이고 교촌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극도로 낮네요.
있네요. 교촌이 점주들에게 좋은 본사라서 그럴까요? 이걸 이야기 드리려면 컨텐츠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다음번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겠지만 치킨도 점주에게 가혹한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치킨 프랜차이즈 오픈을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사가 가격을 계속 올리면 소비자들이 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가격을 올렸다가 아무도 안 가는 영화관처럼요. 교촌치킨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가격 인상에 선두에 섰던 교촌치킨이 이번에 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8년 연속 치킨업계 1위를 지키며 승승장구한 교촌치킨이었는데요. 연이은 가격 이슈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교촌 F&B의 지난해 매출은 4,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BHC는 5,356억 원의 매출로 업계 1위를 지켰는데요. BBQ는 매출 4,731억 원으로 교촌을 밀어내고 2위에 올랐습니다. BHC 매출은 2021년 4,771억 원, 22년 5,075억 원, 23년 5,356억 원으로 상승했고 BBQ 매출도 2021년 3,624억 원, 22년 4,188억 원, 23년 4,731억 원으로 매년 뛰었습니다. 교촌만 나홀로 하락했는데요. 아마 가격 이슈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교촌이 빅3 중에 유독 가격 인상 선두에 섰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교촌치킨이라고 하면 이제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달 수수료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났는데 앞으로 배달 수수료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배달상생협의체에서 국제합의를 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배달 상위 업체들은 배달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배달의 민족 안으로 합의된 것 같은데요. 거래액 기준 상위 35% 2.5체에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원에서 3,400원을 부과하고 상위 35에서 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원에서 3,100원을 부과하며 나머지 하위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2%, 배달비 1,900원에서 2,9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안의 문제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부분이 상위 35%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1% 수수료가 더 올라가고 고정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위 업체들에게만 약간 좋은 수수료안이라는 건데요. 세 번째, 그렇다고 배달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홀 손님에게 술까지 판매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나 매출의 70%가 넘는 배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홀 손님이나 포장 손님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본사가 쿠폰 등의 할인 행사를 하면 점주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남는 것도 없는데 또 할인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쟁업체에서 할인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은 다른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일 브랜드에서도 일어납니다. 할인 행사가 많으면 매출이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 수익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킨집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만 해도 600개가 넘습니다. 상위 20개 정도를 제외하면 소비자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하위 프랜차이즈 업체는 창업 비용이 저렴할지 몰라도 이미 브랜드 맛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다른 치킨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저렴한 창업 비용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장을 오픈할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에 꼭 유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장이 잘 안 되면 혼자서 매장을 지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매장을 양도하고 싶어도 요즘은 이게 또 쉽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새롭게 오픈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